네, 안녕하십니까. 브리더 인큐베이터의 센터장 심용주 박사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뭐 동물 윤리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수의학이 어떻고 동물 행동 의학이 어떻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원래 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 있죠. 비즈니스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 가치, 성장 이런 것들에 선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리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순수한 의미의 하비 브리더가 아니라면 결국은 비즈니스 브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머셜 브리더라고도 하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브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활동 무대는 어디가 될까요? 박사님, 저는 제주도에서 제가 애월에서 브리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된 무대는 제주도 내에 계신 도민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육지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현재 기르고 있는, 브리딩하고 있는 동물이 워낙 대단하거든요. 저는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브리딩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50km에서 100km 정도까지 계신 분들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기르고 있는 품종은 조금 대중적인 품종이라서 그보다 더 먼 곳에는 오시지 않는 편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이미 기성 브리더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브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예비 브리더 준비생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해외로 내가 길러낸 품종견이나 품종 고양이를 보내는 건 어떨까? 그게 가능할까? 나도 그래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일단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는 품종견이나 품종묘 다 어디서 왔나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진돗개를 제외하고 품종이 등록되어 있는, 혈통이 등록되어 있는 개체들은 다 해외에서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외로 그러면 내보낼 수는 없냐? 이걸 어떻게 보내요? 첫 번째, 해외에는 저보다 더 우수한 브리더들이 많을 텐데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 검역이 어떻고 그런 건 저는 잘 못하겠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브리더들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놓고 봤을 때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브리더들도 꽤 잘하는 편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 됐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됐던 어느 정도 잘 갖춰진 사진만 올린다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들,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특별히 해외에 있다는 생각 없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멋진, 건강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해외에도 우수한 브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왜 나한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을 분양받는 것이 어떤 인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묘연이라는 표현도 제가 쓰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가 나를 피겠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동물을 분양받겠다라고 하는 과정,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구매 결정 과정 또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특히나 개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뻐, 기르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실제 분양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게 틱톡이건 인스타건 아니면 무엇이건 관계없이 쭉 사진을 보다가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나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귀엽고 깜찍한 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주 먼 곳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분양 결정에 있어서 무리가 없이 마치 바로 옆에 있는 브리더에게 분양받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요즘 어떻습니까? K-POP 때문에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실제로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브라질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K-POP 그거 다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이에요. 저도 요즘은 다르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런 맥락에서
개나 고양이를 분양받을 겸 한국도 여행하자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분양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기성 브리더분들 중에 그런 식으로 개나 고양이를 분양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해외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분양가가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면 해외로 분양할 때 분양가는 그거의 2배, 3배, 4배까지도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정말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올해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된 여자 브리더분이 계세요. 네. 비교적 대중적인 품종의 개를 브리딩 하신 지 벌써 한 4, 5년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반 정도부터 해외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이 들어왔고 처음에는 보내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봐 드렸죠. 수의사분도 안내해 드리고 실제로 검역 규정이 어떠한지도 확인해 드리고 한두 번 보냈어요. 처음 보냈을 때는 직접 들고 간 적도 있으시고요. 해외에서 오신 적도 있으시고 지금은 이제 쿠리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데리고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의뢰하는 경우들이 늘어요. 왜? 감당이 안 돼서요. 참고로 기존에 연간 한 12~13마리 정도를 분양하셨었는데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분양 가격은 200만 원 정도였어요. 작고 하얀 토이 계통이고요. 요즘은 평균 분양가가 1000만 원에 육박해요. 그러다 보니 브리딩 규모 자체는 같은데 브리딩해서 분양한 전체 총 수익은 대여섯 배가 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는 국내에서 비슷한 품종을 기르고 있는 다른 브리더들과 약간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분양받아 간 다음에 분양받아 간 분들은 대부분 어때요? 가정 환경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사람도 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보통 평생에서 그런 집이 있어라고 할 정도의 가정 환경을 거주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틱톡에 올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게 다시 일종의 바이럴 역할을 해서 또 다른 그 주변에 아니면 또 다른 완전히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분양 문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있으신 상황이라서 이것을 더 늘리지는 않으시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분께서 어느 순간 결정을 하시면 훨씬 더 큰 규모로 늘어나고 웬만한 전문직을 능가하는 수준의 경제적인 리워드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 때에는 단순히 동물을 쥐어짜서 간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와우 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탁월한 수준의 브리딩 환경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해당 품종과 관련한 모든 수의학적 조치를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전화 정말 많이 주셨었거든요, 저한테. 처음 이제 브리딩 시작하시면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또는 이미 기성 브리더로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무대는 이 작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전 세계를 무대로 여러분이 길러난 아름답고 건강한 품종견과 품종묘를 이른바 forever home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